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네, 장주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한국어 어떤 이제 교육과정의 어떤 개념이나 어떤 필요성을 저희가 살펴봤고요. 자, 이번 주부터는요, 저희가 어떤 다양한 어떤 한국어 교육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한국어 교육을 하실 때 그런 다양한 어떤 학습자들의 목적에 맞게 교육 과정을 짜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다양한 어떤 교육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볼 것은요, 저희가 일반 목적 한국어 교육 과정이 되겠습니다. 일반 목적 한국어 교육 과정인데요. 이것은 보통 저희가 뭐 어학당, 그렇죠? 어학당에서 하는 어떤 한국어 교육 과정, 이것이 일반 목적 한국어 교육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학당에서 보통 하루에 4시간씩 일주일에 20시간, 한 학기가 10주고요. 그래서 200시간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1급부터 6급까지 공부를 하는데 이것이 일반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학문 목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학문 목적으로 들어와서 같이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는 조금 더 자기가 대학교에서 전공할 그런 내용을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목적 한국어 교육 과정은 어떤 이제 공통된 어떤 한국어 교육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는 그럼 일반 목적 한국 교육 과정의 어떤 그런 개념들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 목적 한국어란 무엇인가? 저희가 어떤 그런 개념 정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김정수 2005에서는요, 어떤 한국인과의 의사소통, 네, 한국인과의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거나 보통 예를 들어서 일본어권 학습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친구, 그렇죠? 아니 한국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고 싶어서 배우러 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학습자들에게 맞는 한국 교육 과정을 짜려면 내용이 너무 어려우면 안 되겠죠. 일반적으로 어떤 의사소통에 필요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짜야 학습자들이 자기의 목적에 맞는 어떤 교육 내용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나 호기심 등을 이유로 배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케이팝, 네, 케이팝이 인기가 많으니까 외국인 학생들이 케이팝을 통해서 또 케이팝의 어떤 그런 노래 가사를 더 알고 싶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국 드라마나 영화, 자, 이런 것들 좋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어떤 호기심이 생겨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학습자들의 어떤 그런 목적에 맞는 교육 과정을 짜야 학습자들이 어떤 한국어를 더 이렇게 재밌게 제대로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관심이나 호기심 등을 이유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이것이 바로 일반 목적 한국어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서 한국어를 배우러 왔는데 내용이 만약에 학문 목적 한국어다, 너무 내용이 어렵고 그 학생들의 굳이 필요 없는 내용을 가르친다면 학생들은 아마 조금 공부하다가 아마 포기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습자의 목적에 맞는 교육 과정을 짜야 되고, 일반 목적은 그래서 어떤 한국인과의 의사소통 또 아니면 한국 문화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 이런 것들을 어떤 교육 내용으로 짜서 교육 과정을 구성해야 그 학습자들에게 그 학습자의 목적에 맞는 어떤 교육 내용으로 수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목적의 한국어 교육에 공통적으로, 네, 다양한 목적. 그래서 저희가 일반 목적도 있고요. 학문 목적, 또 취업 목적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다양한 목적의 학습자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또 거기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일반 목적 한국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목적의 한국어 교육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설계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일반 목적 한국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최종순 2006을 보시겠는데요. 자, 최종순 2006에서는요. 일반 목적의 한국어는 학습자의 요구가 분화되지 않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통적인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뭐 일반 목적이 됐든 학문 목적이 됐든 직업 목적이 됐든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에 배워야 될 건 뭘까요? 그렇죠? 자음과 모음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아, 오, 우, 이. 자, 이런 걸 배워야지. 이런 걸 안 배우고 그냥 어떤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꼭 배워야 되는 것들. 자, 그런 것들은 일반 목적 한국어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학습자의 요구가 세분화되지 않고 특정한 분야와 어떤 내용으로 어떤 연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학문 목적이라든지 직업 목적이라든지 이런 어떤 특정한 분야와 내용적으로 연관이 없고요. 자, 따라서 가르쳐지는 언어 내용에도 어느 특정 활동에 중점을 둘 수 있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특정 활동에 중점을 둘 수 있는 것,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일반 목적 한국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박석주 2008도 보시면요. 어떤 특정의 구체적인 활동 목적과 용도를 염두에 두지 않고요. 그러니까 역시 어떤 특수한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 보편적인 공통된 요소를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 확보를 위한 한국어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 그렇죠? 한국어의 기본적인 내용. 자, 한국어의 기본적인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뭐 인사한다라든지 무엇을 요청한다라든지 어떤 거절하기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죠. 도움 요청하기라든지 이런 어떤 기본적인 한국어의 내용과 기능에 대해 교수학습하는 것. 자, 이것이 일반 목적 한국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하기, 그다음에 질문하기, 대답하기, 요청하기, 거절하기 이런 어떤 기본적인 일상생활, 의사소통에 필요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내용, 기능 자, 이런 것들을 교수학습하는 것이 일반 목적 한국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조수진 2010을 보시겠습니다. 네, 조수진 2010을 보시면요. 자, 학습자의 어떤 개인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요. 그렇죠. 어떤 학습자의 개인적인 가치, 어떤 이제 취미로 배운 학생도 있을 것이고, 어떤 한국 음악, 그렇죠. K-팝, 아니면 한국 영화나 드라마, 한국 친구, 어떤 개인적인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개인적인 가치, 목적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한국어 능력과 관련되는 것이 일반 목적 한국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 목적, 특수 목적은 이제 학문 목적, 뭐 직업 목적, 또 이제 또 세부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수 목적의 한국어와 공통 부분, 그렇죠? 그러니까는 목적이 다양하고 달라도 이제 공통된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통 부분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일반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어와 어떤 공통 부분을 가지면서 학습자 개개인의 일상적인 의사소통, 그렇죠. 어떤 일상생활, 일상적인 의사소통에 초점을 맞춘 것, 이것이 일반 목적 한국어다. 그래서 일상적인 의사소통에 초점을 맞추면서요, 어떤 학습자의 개인적인 어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국어가 일반 목적 한국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저희가 쭉 정리를 해 본다면, 일반 목적 한국어는 그렇죠. 어떤 이제 일상생활, 어떤 특수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문도 아니고 취업도 아니고요. 어떤 다른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가르치는 것이 일반 목적 한국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뭐 학생들이 자,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또 학교에 가고 공부하고 또 친구 만나고요. 점심 먹고 커피 마시고 뭐 마트에 가고 이런 어떤 하루의 어떤 일상생활. 자, 여기에서 필요한 의사소통. 자, 이런 내용들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일반 목적 한국어의 교육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목적 한국 교육 과정을 짤 때는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과 기능을 저희가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학생들은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자, 히라이 아야는요. 2013에서 자, 어떤 모든 교육 과정에서 공통으로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죠. 다 어떤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어떤 내용과 다 이제 어떤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과정, 그렇죠. 일반 목적이든 학문 목적이든 직업 목적이든 다른 목적이든 자, 공통된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으로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역시 일상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한국어. 네, 이것이 바로 일반 목적 한국어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일상에서 사용되는 어휘, 내용, 표현, 문법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그 교육과정 속에서 가르쳐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한국인과의 의사소통이나 어떤 한국 문화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 등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어떤 일반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특수 목적 한국어, 그 특수 목적 한국어는 이제 학문 목적, 직업 목적 이런 것들이 특수 목적 한국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다음에 또 저희가 이제 교육 과정을 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제 특수 목적 한국어와는 차별화가 되어 다루어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보통 일반 목적 한국어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어학당마다. 네, 어떤 학문 목적 학습자들이 많지가 않았죠. 예전에는 일반 목적 한국어 학습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 어학당에서도 교육과정을 짤 때 그런 내용으로 이제 수업을 했고 그런 또 교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교재도 그렇고요. 자,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대학마다 외국인 학생들이 많죠. 외국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학당에서도 약간의 어떤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변화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어학당에서 이제 6급까지, 어학당에서 6급까지 1급부터 이제 학생이 한국에 처음 와서 오, 우, 이 이렇게 어떤 자음과 모음을 부터 시작해서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까지 공부를 하고 이제 대학교에 들어갑니다. 대학교에 뭐 경영학과든 무역학과든 자기가 원하는 전공에 들어가면 문제는 이렇게 일반 목적으로 공부를 하고 대학교에 들어가면 학문을 수행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학문을. 그래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전공의 내용이라든지 전공 어휘, 용어, 그리고 한국 학생들과의 그런 팀 프로젝트 이런 데 적극적인 참여가 어렵다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학습자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학당에서는 이제 일반 목적 한국어에서 조금 이제 학문 목적 한국어로 이제 나아가려는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역시 대학교 학부에 들어가면 대학원이나 들어가게 되면 역시 학생들은 이제 어려움이 있긴 있는데요. 또 여기서 또 생기는 문제가 또 어학당에서 이제 약간 학문 목적 한국어 어떤 수업을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또 일반 목적 한국어 학습자들의 약간 이제 어떤 불만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본어권 학습자들은 일반 목적 한국어 학습자들이 많은데 자기는 어떤 학문이 아니라 그냥 어떤 한국 사람과 의사소통을 위해서 K-팝 때문에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어서 그냥 재미있게 공부하고 싶어서 왔는데 너무 내용이 어렵다는 얘기죠. 학문 목적 한국어를 공부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휘도 어렵고 내용도 어려우니까 수업이 딱딱해지겠죠. 재미가 없고 그래서 오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갈등, 괴리감 이런 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어떤 학습자의 목적에 맞게 그 학습자가 원하는 그런 어떤 교육 내용으로 교육 과정을 잘 구성을 해서 학습자들에게 어떤 교육을 잘 제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목적 한국어에서는요, 그래서 일상에서 필요한 의사소통을 위한 어떤 그런 한국어 교육 내용으로 수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어떤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일반 목적 한국어의 개념 정의를 저희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각 어학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대학 부설 한국교육기관의 한국교육과정, 일반 목적 한국교육과정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저희가 뭐 경희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희대. 자, 경희대는 기관명이 이제 국제교육원에 이제 한국교육부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어학당이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요. 자, 한국교육과정의 명칭을 보시면 이제 정규학기가 보통 이제 일반 목적 한국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예 방학과정, 동계 방학과정. 이것은 보통 이제 단기 과정이 되겠습니다. 보통 뭐 3주라든지 한 달 짧게 이제 방학을 이용해서 온 학습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춘학예 3주 과정. 이것도 역시 단기 과정이 되겠고요. 특별 과정, 한국 학반. 한국 학반은 6급까지 다 공부를 하고 나서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좀 고급 한국어를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떤 한국의 경제라든지 역사, 정치, 사회, 문화. 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이제 한국 학반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고려대학교인데요. 고려대학교는 이제 국제어학원에 이제 한국어 문화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자, 정규과정이 있고요. 그다음 청소년 여름학교. 네, 그 여름에 이제 청소년들을 위한 또 여름학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 여름 단기 집중과정. 요즘에 이제 단기 과정으로 이제 온 학습자들이 많은데요. 보통 일본 학생들이 많습니다. 단기는요, 일본 뭐 1주도 있고요, 1주, 2주, 3주, 뭐 한 달도 있고요. 그래서 여름에 보통 이제 겨울에도 있는데 여름에 좀 많이 학생들이 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려대에서는 일본인을 위한 뭐 충계 학예 한국어 특별과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어떤 학습자의 요구에 맞게 목적에 맞게 한국어 프로그램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이것을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강대는 이제 국제문화교육원에 이제 한국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과정, 중정규과정, 그래서 준정규과정을 이제 정규과정은 아닌데 좀 약간 그 정규과정 수업을 못 듣는 학습자들이 위한 어떤 그런 수업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후 선택 수업. 보통 이제 어학당에서는 오전에 9시에 시작해서 12시 50분에 끝납니다. 하루에 4시간씩 공부하는데 보통 이제 오후 수업은 없습니다. 오후에는 없는데 오후 반도 개설해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수업을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대는요, 언어교육원에 이제 한국어 반이 있습니다. 정규반이 있고요. 특별반은 이제 저녁반. 저녁반은 보통 직장인들, 그렇죠. 한국에 있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반은 경희대 이제 한국학반과 이제 유사합니다. 그래서 6급까지 끝났는데 7급, 거의 7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7급. 예, 가끔 이렇게 학교마다 7급반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1급에서 6급까지 있는데 6급을 마치고 어떤 대학교 입학 전까지 좀 시간이 있는 학생들이 간혹 있습니다. 뭐 그런 학생들이 그냥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니까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비 수업으로 좀 이렇게 고급 한국어를 가르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서울대도 이제 연구반을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재학생반은 이제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죠. 그러니까 대학교에 들어갔지만 역시 수업을 따라가는 게 어려우니까 그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어떤 보충적으로 수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제 재학생반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기반, 그렇죠. 단기 과정, 말레이시아반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어떤 정부 초청 장학생들을 서울대에서는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취미반, 그렇죠. 그냥 일반 목적이 되겠죠. 취미에 그냥 어떤 취미로 배우는 그런 학생들을 위한 어떤 교육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다양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 교육 과정을 구성할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은 학습자의 요구에 맞게 그런 요구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수업을 구성하고 이런 교육 과정을 저희가 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세대에서는요, 언어연구교육원에 이제 한국학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과정, 야간과정, 저녁반이 되겠죠. 야간과정, 역시 야간과정은 이제 직장인들이 대부분 듣고요. 특별과정, 재교육과정,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들어보는 거죠. 여름 특별과정, 단기과정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화여대 언어교육원에서는 정규과정, 집중과정, 단기과정. 그래서 거의 뭐 좀 유사합니다. 그래서 각 학교의 어학당들이 약간씩의 차이점이 있지만 어떤 교육과정이 기본적으로 정규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과정이 있고 가끔 어떤 이제 7급 어떤 이제 6급을 마친 학생들을 위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된 학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저녁반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이제 어학당의 이제 수업 운영 구성 어떤 그런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각 학교마다 한번 저희가 조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학교마다요. 자, 학교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경희대를 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명칭이 정규과정과 이제 학예 동계 방학과정이 있습니다. 정규과정은 고졸 이상 학력 성인 학습자인데요. 요즘에는 이제
땅에 이제 오는 외국인 학생들이 점점 연령대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고졸 이상이 많이 왔는데 요즘에는 고등학교 졸업하지 않은 학생들도 간혹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 점점 연령대가 좀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네. 그래서 고졸 이상 학력 성인 학습자고요. 자, 학예 동계 방학 과정도 역시 고졸 이상 학력 성인 학습자가 되겠습니다. 자, 유형은 자, 두 프로그램 다 일반 목적 한국어 되겠고요. 등급은 이제 초급, 중급, 고급 세 개의 등급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처럼 그냥 초급, 중급, 고급. 근데 초급이지만 또 이제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까지 이렇게 급이 어떤 구분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수업은 보통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말에는 하지 않습니다. 주말에 하지 않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4시간. 그래서 9시부터 12시 50분까지. 그래서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4교시를 합니다. 그래서 자, 하루에 4시간 10주니까 이제 200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이 이제 20시간. 그래서 10주면 200시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예 동계 방학 과정도 여기도 이제 월부터 금요일까지 4시간, 일일 4시간, 이제 4주, 한 달 동안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수업 내용을 보시면요. 자, 초급은 이제 1교시부터 4교시까지 한국어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급, 고급은 이제 1교시부터 3교시까지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선택 수업으로는 이제 한국 영화, 한국 노래, 한국 문학, 태권도, 한자 이런 것들을 하고요. 또 한국어 회화, 그 다음에 청취, 문법, 독해, 작문 이런 통합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일반 목적 한국어니까 어떤 한국 영화라든지 한국 노래, 뭐 한국의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교재는 이제 정규 교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예 동계 방학 과정도 정규 교재 사용하는데 4주니까 조금 이제 정규 과정에서 사용하는 교재들을 조금 이렇게 좀 추려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고려대를 보겠습니다. 고려대요. 자, 고려대를 보시면요. 자, 고려대도 이제 정규과정, 대상은 이제 15세 이상, 고교 재학 이상. 네. 그래서 고려대는 조금 더 연령대를 낮춰서 15세 이상, 고교 재학 이상이면 이제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거죠. 자, 유형은 일반 목적 한국어고 이제 6급까지 있습니다. 1급부터 6급까지 있고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4시간, 10주, 200시간. 거의 어학당은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간혹 이제 어떤 학교에서는 어학당 수업이 이제 저희 일반 학부 수업처럼 10주가 아니라 16주를 하는 학교도 가끔 있습니다. 16주. 그래서 1주부터 16주까지. 그러니까 1년에 두 학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주를 하면 1년에 4학기를 하는 건데 16주를 하면 1년에 2학기. 그래서 방학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좀 길죠. 보통 10주를 하게 되면 저희가 10주하고 2, 3주 방학하고 또 10주하고 2, 3주 방학 이렇게 1년에 4학기를 하는데 만약에 16주를 하게 되면 1년에 2학기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그런 학교가 이제 있긴 있습니다. 자, 수업 내용을 보시면요. 1교시, 2교시는 통합 수업이 이루어지고요. 3교시, 4교시에는 어떤 기술별 분리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이렇게 또 급에 따라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또 발음이라든지 아니면 문법 이런 것들을 그 급에 맞게 어떤 1급, 2급, 3급, 4급, 6급 급에 맞게 이제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기관에서 잘 어떤 그 기관의 철학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교육과정 속에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합니다. 자, 교재는 이제 정규 교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각 대학마다 자체 교재가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 초창기에는 이제 각 대학마다 교재가 없었기 때문에 몇몇 대학에서 사용되는 교재를 가지고 와서 사용했었는데 요즘에는 각 대학 자체에서 교재를 만들어서 보통 한국어 선생님들이 교재를 만드셔서 자기 학교에서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나중에 어떤 교재 작업도 해보시면 이것이 이제 교육 과정을 짜는 데에도 어떤 많은 도움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교재 작업을 해봄으로써 교육 과정을 어떻게 짜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런 여러 가지를 또 저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교재 작업도 한번 해보시면 교육 과정을 이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강대를 좀 보시겠는데요. 서강대. 자, 서강대는 이제 정규과정, 그래서 대상은 고졸 이상 학력 성인 학습자입니다. 자, 일반 목적 한국어고, 7급까지 있습니다. 7급까지. 그래서 보통 6급까지 있는데, 7급. 그래서 아까 보신 서울대에서 어떤 그 연구반처럼 가끔 이제 7급이 있습니다. 7급. 이곳이 7급이, 만약 학생이 없으면 이제 열릴 수는 없는 거죠. 열릴 수는 없고, 근데 열릴 때도 있고, 열리지 않을 때도 있고, 근데 7급까지 있고요. 역시 자 하루에 4시간씩 10주 하고요. 1교시는 쓰기를 하고 2교시부터 4교시는 통합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아시겠지만 이제 서강대에서는 조금 더 어떤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중에서 어떤 말하기 교육에 더 이렇게 주안점을 두고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학생들도 그걸 알고 있어요. 외국인 학생들도 그래서 자기가 말하기가 부족하면 서강대학교로 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서강대학교에서는 어떤 말하기 교육에 대해서 그 교육 과정 속에서 말하기 교육에 더 이렇게 어떤 주안점을 두고 교육을 하니까 나는 말하기를 좀 더 잘하고 싶다 그러면 서강대학교로 간 학생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 그것은 그 학교의 어떤 교육 과정 속에 이제 말하기 교육을 더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또 학습자들 사이에서도 필요했을 때는 그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교재는 정규 교재를 사용을 합니다. 네. 자, 다음은 서울대를 보시겠습니다. 서울대요. 자, 서울대 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또 정규반, 전역반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규반은 고졸 이상 학력 성인 학습자고요. 전역반은 이제 서울대 외국인 연구원 직원. 네.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본교죠. 그러니까 자기 학교에 이제 외국인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위한 어떤 교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외국인 연구원 또 직원들이 많은데 이 분들에게 또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약간 특별반 프로그램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일반 목적 한국어가 되겠고요. 그래서 급은 이제 정규반 6급, 전역반은 이제 3급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이제 학생들이 많지는 않을 거니까 6급까지 운영되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고 이제 3급까지 네, 그 급을 이제 3개 등급으로 나누는 거죠. 네. 자, 시간은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시간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반은 월요일하고 목요일이죠. 월요일, 목요일.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정규반처럼 할 수는 없겠죠. 저녁반은. 그래서 월요일하고 목요일 3시간. 그렇죠. 그러니까 월요일 3시간, 목요일 3시간. 그래서 일주일에 2회. 그래서 10주가 되겠습니다. 시간은 저녁 6시 반부터 9시 20분까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정규반은 4시간이지만 저녁반은 보통 4시간 할 수는 없고요. 보통 이제 한 3시간, 기본적으로 한 3시간 정도 합니다. 자, 수업 내용은 이제 뭐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통합 수업이 이루어지고요. 역시 저녁반도 통합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자, 교재는 정규반은 뭐 정규 교재, 읽기 교재 이런 것들 분리를 하고 저녁반은 이제 아무래도 수업 시수가 적으니까 정규 교재를 하면은 그게 잘 안 되죠. 또 시간도 안 맞고 학습자들의 어떤 그런 수준하고도 맞지 않기 때문에 별도 교재를 구성해서 학습자들에게 수업을 시킵니다. 자, 다음은 연세대를 보실까요? 연세대. 자, 연세대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정규반, 야간반 역시 보겠습니다. 야간반. 보통 이제 정규반과 야간반이 보통 이제 대표적인 것이니까요. 그래서 대상은 어떤 고졸 이상 학력 성인 학습자가 되겠습니다. 야간반도 마찬가지고요. 일반 목적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등급을 잘 보세요. 등급은 이제 정규반은 6급까지 있는데 야간반은 이제 8급까지 있는 거죠. 이건 약간 특별한데요. 자, 이것은 자, 그러니까 일반 목적은 6급까지인데 야간은 왜냐하면 이제 시간도 줄고 야간반 학생들은 어떤 이제 배우는 내용이 아무래도 적으니까 좀 더 시간을 길게 잡는 거죠. 정규반에서 잡는 시간보다 더 길게 잡아야 8급까지 해야 그래도 부족한 거죠. 그래 그나마 정규반과 좀 유사하게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좀 길게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야간반은. 자, 그래서 자, 역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자, 9시부터 이제 1시까지인데 보통 12시 50분에 끝납니다. 자, 야간반은 월, 화, 목, 금. 그래서 하루에 3시간, 저녁에 6시 반부터 9시까지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규반에서는 1교시, 2교시에서는 어휘, 문법, 말하기가 이루어지고요. 3교시에서는
1급부터 3급까지는 읽기, 그 다음에 4급에서 6급까지 어떤 선택반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4교시에서는 활용 연습, 뭐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이런 것들을 이제 앞에서 배운 거죠. 앞에서. 그러니까 1교시, 2교시에서 어휘, 문법, 말하기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 이런 것들 배우고 4교시에서는 이런 배운들 앞에서 배운 3교시까지 배운 내용들을 이것을 뭐 활용해 보는 연습 4교시가 이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기관마다 다릅니다. 기관마다 어떤 수업 구성 방식은 기관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자, 야간반은 1교시, 2교시는 어휘 문법을 하고요. 3교시는 읽기, 활용 연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께서 보시면 좀 약간 이제 좀 느끼실 텐데요. 그러니까 연세대의 어떤 교육과정의 구성, 어떤 수업 구성 방식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1교시, 2교시, 그러니까 1교시, 2교시, 3교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어휘라든지 문법이라든지 표현이라든지 그러니까 필요한 어떤 내용 요소들을 공부를 하고 먼저 그 다음에 마지막 교시에서는 그런 것들을 배운 것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연습 단계로 넘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재는 이제 정규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연세대는 또 프로그램이 많으니까요. 또 다른 프로그램을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약간 특수 목적입니다. 일반 목적을 벗어난 건데요. 한번 그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환학생 위탁과정이 있고요. 미군 위탁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교환학생 위탁과정, 교환학생이죠. 대학 교환학생. 그 다음에 미군 위탁반은 주한 미군들이 있습니다. 자, 두 개 다 특수 목적이고 등급은 다 6급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환학생 위탁과정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3시간, 16주. 그렇죠. 그러니까 교환학생이니까 10주가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학당에서 어학연수는 10주 과정이지만 교환학생들은 이제 학부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학부와 똑같이 16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6주 한 학기 동안 그래서 하루에 3시간, 3시간, 뭐 2시간. 그렇죠. 그러니까는 보통 4시간은 좀 깁니다. 교환학생들에게는 어학연수생들에게는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하루에 4시간이 가능한데 교환학생들은 좀 약간 다릅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하루에 4시간씩 하면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고 약간 좀 이렇게 짜증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3시간 아니면 2시간 정도 수업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위탁반은요, 미군들은 더 수업이 줄죠. 하루에 2시간. 그렇죠. 아무래도 군인이니까, 여러 가지 바쁘고, 여러 가지 이제, 학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3시간, 교환학생처럼 3시간 하기엔 또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2시간, 10주, 한 학기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이제 그 학생들의 어떤 특성에 맞는, 그렇죠. 목적의 특성에 맞는 어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2시간을 할지, 3시간을 할지, 4시간을 할지, 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교육과정 속에 반영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자, 수업 내용은 이제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통합 수업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교환학생은요, 역시 미국 위탁반도 역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통합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통합 수업을 많이 이루어집니다. 어학당에서는 그러니까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를 이것을 보통 이제 같이 이렇게 주제 안에서 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합니다. 간혹 이것을 분리해서 뭐 1교시는 뭐 읽기, 2교시는 뭐 듣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통합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교재는 이제 교환학생은 정규 교재를 사용하고요. 미국 위탁반은 아무래도 수업 시수가 적으니까 특별 교재, 별도 교재를 준비해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화여대를 좀 보시겠습니다. 이화여대를 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집중과정이 있습니다. 집중과정, 정규반, 야간반이 있는데요. 집중반은 이제 고졸 이상 학력 성인 학습자, 정규반도 마찬가지고요. 야간반도 이제 고졸 이상의 성인 학습자가 되겠습니다. 다 일반 목적이 되겠고요. 등급도 역시 다 6급이 되겠습니다. 자, 집중과정 보시면요. 집중과정은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시간, 그렇죠? 이거는 하루에 10주, 그래서 9시부터 12시 50분까지. 이것은 저희가 일반 다른 학교에 있는 어떤 정규반과 똑같습니다. 자, 정규반에서는 이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하루에 2시간, 이건 좀 적죠. 그러니까 정규반이지만 다른 학교의 어떤 정규과정과는 좀 다른, 그 명칭은 정규반이지만 수업 시수는 적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2시간, 그래서 하루에 11시부터 1시까지 이루어지고 있고요. 야간반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그래서 2시간 저녁반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수업은 다 어떤 통합 수업, 그렇죠? 그러니까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통합 수업이 되고요. 교재도 다 정규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뭐 야간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규 교재보다는 아무래도 수업 시수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정규 교재를 하게 되면 이것이 잘 맞지가 않습니다. 학습자의 목적에 맞게. 그렇기 때문에 야간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교재, 그러니까 그 야간반 학생들을 위한 교재를 따로 그것을 정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것을 추리거나 만들어서 수업을 해야 학습자들이 그 시간에 맞게 한국어를 제대로 공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것들, 학습자들의 어떤 목적, 어떤 수업 시수, 이런 것들에 맞게 어떤 교육과정도 구성해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교재 선택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건국대학교 과정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인데요. 자, 건국대학교 정규과정, 어떤 일반 목적 한국 프로그램인데요. 뭐, 2019년도 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겠는데요. 1년에 이렇게 4학기, 그래서 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 겨울학기 이렇게 1년에 4학기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019년 3월 6일부터 5월 15일까지 그래서 이것은 거의 매년 일정이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이렇게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편성 시험은 이제 3월 6일에 시작되니까 그 전에, 그렇죠? 한 2, 3일 전에 반편성 시험을 해서 배치고사, 그렇죠? 배치고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반을 나눠서 3월 6일에 바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름 학기는 이제, 그렇죠? 2019년 6월 5일부터 8월 14일까지. 그래서 방학은 보통 한 2, 3주 방학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만약 명절이 끼면 한 2주가 되고요. 명절이 안 끼면 한 3주 정도 이제 방학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반피성 시험도 역시 개강 전에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가을 학기는 이제 9월 4일부터 11월 15일까지 그리고 겨울 학기는 이제 12월 5일부터 그 다음 해 2월 14일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매년 4학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국어 교원들이 보통 이렇게 공통된 특성이 이제 시간이 빨리 간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1년이 4학기가 운영되잖아요. 이렇게 4학기가 운영되니까 이렇게 4번을 하게 되면 1년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과 매 학기 학생들은 또 다른 학생들을 만나서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매 학기 1년을 4학기 보내면 금방 1년이 지나고 그 2년, 3년 그래서 시간이 10년이 됐는데 느낌은 10년이 아니라 정말 한 3, 4년 지난 것 같은데 10년이 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시간이 좀 이렇게 한국어 교육을 하다 보면 시간이 좀 빨리 간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건대를 좀 보겠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학생 수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이 있는데요. 자, 학생 수를 한번 보시죠. 1급 학생이 115명, 그다음에 2급 학생이 175명, 3급이 152명, 4급이 87명, 5급이 44명, 6급이 26명. 점점점 숫자가 줄고 있죠. 뭐 2급은 조금 많고, 그래서 3급도 많은 편인데 보통 2, 3급이 가장 많은 편입니다. 1급도 많을 때도 있고 그런데요. 보통 2급, 3급이 가장 그러니까 6급까지에서 보통 2급, 3급이 3급이 가장 많습니다. 3급이 가장 많을 때도 있고요. 2급이 많을 때도 있는데 2급, 3급이 가장 학생 수가 많은 편이고 6급이 가장 적겠죠. 6급까지 가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6급까지 공부하고 이제 대학교에 입학하는 게 아니라 한 3급까지 공부하고 대학교에 입학을 하기 때문에 4급, 5급, 6급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디포라고 합니다. 디포. 그래서 이제 3개월 비자, 그렇죠? 3개월 비자를 받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한 6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어학당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매 학기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건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아까 그것이 이제 일반 목적이 되겠고요. 이제 여기에는 이제 대학생들입니다. 대학생.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유학생반입니다. 유학생반. 그 유학생반 1, 유학생반 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까는 이제 학생들이 대학교 입학하기 전 학생들이었는데 이제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떤 그 전공 수업을 따라가지 못한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에게 한국 교육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학생들에게 학점까지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육도 시켜주고 학점까지 제공해 줍니다. 보통 한 6학점 주는데요. 그렇게 이제 학생들에게 한국 교육뿐만 아니라 학점까지 받게 되니까 학생들은 아무래도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저희가 교육과정을 짤 때 어떤 뭐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어떤 한국 교육도 필요하지만 대학교에 들어간 후에도 이제 한국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잘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학생 1에서는 학생 수가 이제 한 128, 그래서 반수는 한 그렇죠. 한 10반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반에 아마 12명, 15명, 적을 때 10명 이렇게 있으니까 10반 되고요. 유학생 2는 41명, 그래서 3반 정도. 그래서 한국어 2가 한 169명, 반이 13명. 그래서 총 한 768명.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D4하고, 그러니까 유학생 반은 보통 이제 D2라고 합니다. D2. 예. D2라고 하고 어학연수사를 D4라고 합니다. D4반, D2반, D4반. 그래서 모두에서 한 768명의 학생들이 한 학기에 공부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보시면요. 그래서 정규과정은 이제 한 급이 10주, 총 200시간, 어학당은 유사합니다. 그래서 200시간 동안 이제 운영되고 6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 프로그램과 이제 문화 수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국대학교도요. 자, 한번 급마다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마다요. 건대 같은 경우에 이것은 뭐 기간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급을 보실까요? 1급을 보시면 이제 1급의 목표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배우는 내용이 보세요. 인사하는 거, 자기소개. 그렇죠? 그러니까 1급에서는 자기소개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음식 주문하는 거, 물건 사기, 마트에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니까 길 찾기. 이제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길 찾기, 또 전화하기, 이런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한국어를 배웁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1급에서의 일반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1주차부터 10주차가 있는데 1주차는 이제 한글 잠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래서 하루에 4시간씩 20시간에 다 끝냅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것을 첫날에 시작해서 일주일에 다 이것을 끝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주차부터 이제 복습도 하고 인사 일상생활 공부하고요. 3주차에도 이제 복습. 보통 복습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루어집니다. 보통 이제 금요일에 복습을 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공부하고 금요일 날 일주일 동안 배운 것들을 복습 시험도 보고 다시 한번 정리도 하고요. 활동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수업 시간에 좀 못했던 것들을 이제 그때 보충하기도 합니다. 자, 3주차에는 숫자라든지 일상생활 또 하고요. 4주차에는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복습, 그다음에 여러 약속이라든지 음식, 5주차에서는 이제 총복습. 5주차에 이제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학생들 중간고사 시험을 봐야 되니까 시험 보기 전에 1주부터 4주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총 복습을 해주는 거죠. 정리해줘서 시험을 학생들이 잘 볼 수 있게 그것을 이제 교육과정 속에 반영합니다. 자, 6주차에서는 이제 역시 이제 어떤 복습과 취미, 교통 이런 것도 공부하고요. 7주차에서는 역시 쇼핑, 고향, 그다음에 8주차에서는 역시 경험이나 계절, 9주차에서는 이제 전화, 감사이사, 그다음에 10주차 마지막 주에는 총복습, 기말고사, 그다음에 마지막 날 수료식을 합니다. 그래서 수료식 때는 이제 성적표도 나눠주고요. 이제 그동안 한 학기 동안 어떤 여러 가지 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보통 이렇게 동영상을 만듭니다. 선생님들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만드셔서 그것을 다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그럼 그것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면서 한 학기 동안 어떤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인사하고 이제 한 학기를 끝냅니다.
자, 다음은 이제 2급인데요. 2급. 자, 2급을 보시면요. 자, 보시면 어떤 단문을 기초로 해서 연결문, 그렇죠? 연결문 등을 사용하고, 그렇죠? 어떤 여러 가지 2급에서는 으니까, 아서서 이런 것들 이제 공부하죠. 자, 그래서 상황에 맞게 높임말과 반말, 간주화법을 이제 배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요구되는 간단 쓰기도 할 수가 있겠고요. 1주차부터 쭉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이제 1급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업 어떤 내용은요, 어떤 그 진행 방식은요. 그래서 소개와 한국생활, 2주차는 여가 시간 외모, 3주차는 기본 성격, 4주차는 이제 명절 초대, 5주차 역시 시험 보고요. 6주차에는 이제 습관 예절, 7주차에는 교통이라든지 병원, 8주차는 여행, 만남, 9주차는 쇼핑, 옛날 이야기, 옛날 이야기는 약간 이제 문화와 관계 있는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주차에는 역시 이제 시험과 수료식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또 이제 3급을 보실까요? 3급에서 중요한 것은 사동사, 피동사입니다. 3급. 그러니까 3급, 그러니까 이 학생이 3급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은 사동사, 피동사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걸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이 학생이 사동사를 제대로 쓰면 3급, 최소한 3급입니다. 3급. 이제 사동사를 모른다? 3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학생의 여러 가지 어휘라든지 문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학생이 몇 급인지를 보통 이제 교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동, 피동, 추측 표현 등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겠고요. 어떤 한국인의 생활 습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인과 역시 의사소통할 수 있다. 일반 목적 한국 교육과정에 맞게요. 자, 그래서 1주차 소개와 만남, 변명과 거짓말, 그 다음에 어떤 복습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 수업이 있습니다. 문화 수업. 자, 그래서 이제 그 각 급마다 이제 문화 수업이 있습니다. 문화 수업, 각 급에서 대표적 문화 수업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3급에서의 대표적 문화 수업은 요리 수업이 있습니다. 요리 수업.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학교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이제 밖에, 외부, 어떤 이제 가르쳐 주는 요리 학원에 가서 불고기라든지 잡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음식을 이제 합니다. 해서 직접 요리해 보고 이제 거기서 이제 식사까지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좋아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한국의 어떤 음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습니다. 자, 3주차에는 공연, 명절, 부탁과 거절, 그 다음에 4주차는 이제 집 문학, 그 다음에 시험 보고요. 그 다음에 건강과 여가, 인상과 성격, 그 다음에 언어, 문제 해결, 쇼핑, 여행, 인생과 미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주차에는 시험과 수료식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4급을 보실까요? 4급은 조금 이제 내용이 조금 더 이제 고급 단계로 가는 거죠. 4급에서는 관용 표현, 그래서 여러 가지 발이 넓다 이런 어떤 관용 표현을 봅니다. 속담 이런 학습을 통해서 한국인의 사고 방식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생동감 있는 주제와 이제 어휘를 통해서 한국인과 다양한 화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키워줍니다. 자, 그래서 자기소개, 걱정과 고민. 물론 1급에서 자기소개 하지만 이제 4급에서도 조금 더 이제 고차원적인 자기소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4급에서는 설문조사, 자기가 이제 주제를 정합니다. 이것은 이제 학생마다 다 다릅니다. 똑같진 않고요. 이것은 이제 팀으로 할 수도 있겠고요. 개인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정해서 설문 문항을 만들어서 직접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여의치가 않으면 어느 교육원에 있는 다른 학생들, 다른 반 학생들이죠. 다른 반 학생들에게 질문해서 20명 이상, 30명 이상 이제 조사를 해서 이것을 이제 보고서 쓰기까지 합니다. 자, 그리고 남녀 차이, 그 다음에 토의, 여행과 축제, 그 다음에 언어 일상생활, 그 다음에 시험 보고요. 사건과 사고, 생활과 발명품, 대중문화, 전래동화, 운세와 금기, 그 다음에 결혼, 그 다음에 토론, 직업, 이런 것들 공부하고 이제 시험 보고 이제 수료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5급 보실까요? 5급. 자, 5급을 보시면요. 5급에서는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아무래도 이제 5급이니까 고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좀 이렇게 전문적인 것들을 좀 배웁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다루고 구어 상황과 문어 상황의 적절한 표현을 사용해서 말하거나 글을 쓴다. 그래서 구어 상황에 맞는 표현, 문어 상황에 맞는 표현을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뉴스를 듣고 요약해서 발표를 하거나 보고서 작성을 통해서 논리적인 글을 써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어떤 쓰기에 조금 더 아무래도 이제
대학교에 입학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이제 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강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주차 보시면요. 한국의 지역과 설화, 그 다음에 2주차는 여성과 타문화 이해, 3주차는 이제 환경과 생명, 그 다음에 4주차는 한국의 정책. 그렇죠? 내용이 조금 더 이렇게 좀 고급 단계답게 이제 내용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시험 보고요. 6주차에서는 이제 경제 구조와 현재, 7주차는 문학과 감성, 8주차는 대중문화와 흐름, 9주차는 건강과 의학, 그리고 이제 시험 보고 이제 수료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 이제 6급인데요. 이제 최상급 학생인데요. 자, 6급에서는요, 이제 한국인이 즐겨 쓰는 담화, 그렇죠. 담화나 글의 구조를 파악하고 유사한 구조로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6급은 역시 다양한 주제를 통해서 기사라든지 문학작품, 방송 담화 내용 등을 듣고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1주차부터 보시면 한국과 한국인, 또 뭐 뉴스, 드라마, 국제적인 이슈와 문제, 또 역시 뉴스, 드라마, 경제와 경영, 그다음에 과학 발전과 인간. 자, 공부하고 이제 시험 보고요. 중간고사. 6주차에는 여러 가지 어휘, 복습, 현대사회, 문화, 그다음에 예술과 교양, 그다음에 문학과 삶, 그다음에 뭐 이력서라든지 실용 확법,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기말고사 보고 수료식. 이제 마지막 어떤 이제 어학당에서의 수료식. 그래서 보통 그래서 수료식 6급 학생들 수료식도 다릅니다. 6급 학생들은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수료식과 다르게 6급 학생들은 이제 마지막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운을 입습니다. 가운을 입고 모자 쓰고 그것을 던지는 대학교 졸업하는 것처럼 그렇게 학생들을 합니다. 학생들이 그런 거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진짜 이제 자기가 어학당에서 이제 한국어 수업을 끝나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또 마음으로 이제 또 어떤 대학교 입학하거나 아니 고향에 돌아간 학생은 고향 돌아가고요. 일본의 학생들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어학당에서 어떤 교육 과정을 다 이렇게 끝내고 이제 자기의 또 다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제 나아갑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교육과정에서는 평가와 진급이 있는데요. 자, 평가와 진급을 보시면, 자, 중간고사, 저희가 아까 본 것처럼 중간고사, 기말고사 2번 시험을 치릅니다. 그래서, 시험이 있고, 이제 출석이 있는데, 출석은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결석, 저희가, 그러니까 10주잖아요. 그러니까 결석이 10번 이상, 10번 이상이 되면, 아무리 시험을 잘 봐도 진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수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학생들에게 꼭 이렇게 설명을 몇 번 합니다. 10번 이상 하면 안 된다. 뭐 학생들이 알고 있지만 또 그래도 계속 강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평균은 70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 예전에는 80점이었는데 80점 이상을 하다 보니까 진급하시는 학생들이 자꾸 이렇게 부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니까 조금 이렇게 한 단계 낮췄습니다. 70점 했고요. 그래도 이제 뭐 진급을 못한 학생들이 생깁니다. 그래도요. 자, 읽기, 쓰기, 듣기, 자, 말하기, 내 영역이 모두 50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50점 이상. 자, 그러니까는 70점 이상이, 평균 10점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가 모두 50점 이상. 그러니까 과락, 50점 미만은 과락인데, 그러니까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있으면 진급이 안 돼요. 진급이. 자, 만약에 과락이 있는 과목, 영역이 있으면, 만약 읽기가 과락이다 그러면 그 학생 읽기만 다시 재시험을 봐야 됩니다. 재시험. 재시험 볼 수 있는 기회는 줍니다. 70점이 넘었을 때. 그러니까 평균 70점이 넘었는데, 뭐 읽기가 만약에 뭐 45점이에요. 그러면, 읽기만 다시 시험 볼 수 있는 그런 재시험 기회를 주고, 거기에서 50점 이상이 되면, 진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 그러니까 구제를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중간고사는 40%, 기말고사 50%, 네, 출석 5%, 그다음 과제 3%, 참여도 2%, 이런 식으로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말하기를 제외한 읽기, 쓰기, 듣기에서 과락, 그렇죠? 그러니까 50점 이하가 됐을 때는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합니다. 재시험에. 자, 그렇지만 이제 말하기가 과락인 경우에 그렇죠. 말하기가 과락인 경우에는 재시험이 없고 진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말하기를 강조하는 거죠. 말하기. 그래서 말하기가 과락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읽기 쓰기 듣기에서 과락일 때는 재시험 기회를 주지만 말하기가 과락일 때는 재시험이 없고 그 학생은 다시 다음 학기에 같은 급을 다시 한번 더 들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각 반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에게는 장학금 10%를 줍니다. 10%. 그러니까 한 학기 이렇게 등록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반에서 1등을 한 학생, 그래서 한 반에 12명 정도가 있으면 12명에서 1등을 했으면 10%, 그 다음 학기에 그 학비 등록금에서 10% 장학금 줍니다. 자, 또 하나 주는 것이 건대 같은 경우에는 개근상도 있습니다. 개근상. 자, 개근상은 이제 학교에 지각이 한 번도 없는 거죠. 이 학생에게도 이제 10%의 장학금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어떤 학생이 개근상도 했고 개근도 했고 1등도 했어요. 그러면 이제 20%의 장학금 줍니다. 그러면 학생의 입장에서는 괜찮거든요. 학생 입장에서는 자, 이런 것들이 또 그 학습자에게 어떤 동기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근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나오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요. 자, 다음은 이제 어떤 문화 수업 및 견학 수업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급별로 한국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마다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급마다 대표적인 이제 문화 수업이 되겠습니다. 1급 문화 수업은 어떤 전통 공예, 어떤 만들기를 하고요. 2급에서는 이제 박물관 관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을 가고요. 3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외부에 나가서 요리 수업을 합니다. 4급은 서울 여행을 합니다. 이것도 팀을 짜서 서울 여행 계획을 세웁니다. 서울의 유명한 뭐 경복궁이라든지 청계천 이런 곳, 인사동 이런 곳을 이제 계획을 세워서 서울 여행 기를 기획을 해서 이것을 나중에 보고서 작성까지 합니다. 자, 5급은 떡 만들기가 있겠고요. 6급은 이제 청와대 관람을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 관람을 하려면 미리 이제 인터넷에 예약을 2주 전에 해서 그 청와대에 가서 이제 견학을 합니다. 네, 자, 다음은요. 자, 다음은 이제 견학 수업인데요. 자, 문화 수업과는 다릅니다. 문화 수업은 매 학기 이루어지는 거고, 견학 수업은 1년에 2번, 봄과 가을에 합니다. 그러니까 여름과 겨울은 날씨가 덥고 추우니까 안 가고요. 1년에 2번, 보통 1박 2일로 이제 한국의 여러 명소를 찾아 떠납니다. 그래서 뭐 설악산이라든지 경주라든지 단양이라든지 이렇게 유명한 곳을 찾아서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관람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학생들이 어떤 친목 도모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요. 또 담임 선생님과의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친목 관계도 또 유지합니다. 자, 그래서 견학 수업을 통해서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요. 교사와 학생이라든지 학생들 간의 친목을 도모를 해서 그래서 한번 견학 수업을 갔다 오면 학생들이 금방 친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약간 서먹서먹했는데 이렇게 여행을 한번 갔다 오면 학생들이 금방 친해지고 이것이 수업 분위기에도 그 다음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과 후 활동이 있습니다. 방과 후 활동. 그래서 이것은 보통 정규 과정은 보통 이제 9시부터 12시 50분까지인데, 오후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한국어 교원들이 이제 어떤 문화 프로그램을 이제 기획을 해서 한 학기에 보통 뭐 한 선생님이 하나 정도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걸 원하는 선생님들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획을 해서요. 그래서 뭐 전통문화 체험도 할 수가 있겠고 공예라든지 아니면 운동 예를 들어서 뭐 야구장에 가서 야구 경기 관람하는 거 아니면 뭐 공연 관람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해서 이런 신청자가 있으면 그 학생들과 같이 가서 여러 가지 방과후 활동을 합니다. 또 어떤 선생님은 뭐 사투리 수업 이런 것도 하십니다. 사투리. 그러니까는 그 선생님이 고향이 부산이세요. 부산. 그래서 부산 사투리를 이제 학생들에게 오후에 뭐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의외로 이제 관심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드라마나 영화에 그런 것들을 접할 수 있으니까 그런 호기심에 또 배운 학생들도 많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그런 만들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접하면서 어떤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이런 것들을 많이 학생들이 접하면서 그런 어떤 한국 생활까지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이번 주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